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딘동댕이 있다. 디노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영훈의 책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에서 훈민정음과 관련된 부분의 주장과 근거들을 살펴봤는데요. 아직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세종대왕이 뽑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혹시 아직 안 보셨다면 위에 카드를 눌러서 꼭 보고 와주세요. 오늘은 이영훈이 제시한 근거들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세세하게 따져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은 세종이 당시 중국음과 달랐던 조선의 한자음을 표준화하고 이를 정확히 표기하기 위한 발음기호로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론을 제시해보겠습니다. 반론은 국어학자 김수롱 선생님의 훈민정음 한자음 발음기호 창제설에 대한 반론, 이영훈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을 참고한 것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훈민정음은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가 입니다. 이에 이영훈은 양반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해례본 국지어음 부분을 우리나라의 말이 아닌 우리나라의 발음으로 번역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조선의 한자음과 중국의 한자음이 달라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이때의 백성은 당시 한자를 썼던 양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백성은 양반이 아니라 모든 백성입니다. 욕사, 인인, 이습, 편어, 일용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번역되는데, 이때 인인이 모든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인정하면서 세종이 직접 써놓은 해례본 서문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 부합하는 내용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또한 정인지 서문에 충명상가 해석, 이유제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종이 제인, 즉 모든 사람을 깨우치도록 명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이영훈 측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왜 백성들을 위한 책을 따로 또 만들지 않았느냐 라는 재반론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훈민정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다면 백성들용으로 쉽게 설명한 교재를 따로 또 만들었어야지 않냐는 거죠. 세종은 한글 창제 후 곧바로 하급 관리들을 대상으로 훈민정음을 가르치고 과거시험에도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직접적으로 백성들과 대면에 소통하는 하급 관리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훈민정음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리들이야말로 누구보다 가까이서 백성들과 이야기하고 영향을 끼치는 존재였으니까요. 두 번째 쟁점은 훈민정음 창제 후 주목적이 무엇인가 입니다. 이영훈은 이에 대해 한자음을 표준화하고 이를 표기하기 위한 발음기호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근거로는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운서편찬이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그러나 해례본 서문에 나란말싸미 뒹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사이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훈민정음은 말과 글의 불일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최만리가 올린 갑자상소문에 나와 있듯이 세종은 예전부터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게 법 판결문을 이두로 쓰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두는 잘못 읽을 염려가 있어 그 한계가 명확했기에 더 쉬운 글자를 세종이 친히 만들었다는 내용이 상소문에 나옵니다. 이를 통해 세종이 한글을 한자음 표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새로운 문자를 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용자래에서 든 예시들이 모두 고유어라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용자래는 자음과 모음이 초성, 중성, 종성에서 실제 사용된 예시를 나열한 부분입니다. 만약 한자음 표기가 주 목적이었다면 한자를 가지고 예를 들었겠죠. 그런데 용자래에 나온 123개의 낱말 모두 고유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숙주가 쓴 사성통고라는 책에서 훈민정음은 우리말 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이라 만일 한자음을 나타내는 데 쓰려면 반드시 변화시켜서 써야만 곧 제대로 쓰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보면 주 목적이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한자음 표기가 주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영훈이 근거로 들고 있는 한글 창제 후 운서편찬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훈민정음 반포 후 훈민정음을 사용한 최초의 문서는 1445년에 지은 용비어천가입니다. 공국정훈은 1447년에 완성되죠. 그리고 고금운회, 홍무정훈 등의 중국의 운서를 먼저 번역했다고 해서 반드시 한글 창제 후 주목적이 한자음 표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학용으로 자전거를 샀는데 그걸로 먼저 장을 보러 갔다고 해서 자전거를 산 주 목적이 장보기가 될 수 없는 것처럼요. 여기까지 이영훈의 주장과 근거들에 대한 반론을 모두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결론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세종은 한자음의 발음 기호로 훈민정음을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시의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죠. 그것이 고유어든 한자음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동쌤이었습니다. 빠이.